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리미어 리그 직관이면 저도 좀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못 봤는데. 프리미어 직관은 꼭 축구 팬들이 아니라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런던 경기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출발점은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얄미워.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너무 얄미워. 영국 있어봤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와. 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코벤트리라고 이제 그 워릭 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북한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영국이. 오, 진짜요? 히드로공항 무슨 소리 하시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히드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제가 코벤트리를 가는데 코벤트리가 공업 도시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엄청 폭격해가지고 되게 글루미한 도시예요. 그래서 단층 집들이 있는데 굴뚝이 다 있는 거예요. 연기나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왜 굴뚝이 있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를 떼는 게 집에 약간 스모키 향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와인도 마시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걸로 밥 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영국의 공통점이 둘 다 왕이 있다, 나무 뗀다. 똑같네, 굴뚝 있고. 오늘 갑자기 영국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갑자기 예, 신사가 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요, 오늘 영국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영국에 가서 진짜 인생 대역전을 하면서 영국의 정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인물을 모셨습니다. 자, 어떤 인물일까요? 만나보시죠. 유나이티드 킹덤. 6,800만 명이에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네. 비로. 야, 진짜 막. 아, 지성파. 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와, 멋있다. 40 years of totalitarian rule and suppression. We even barely ask where is North Korea sometimes. But they haven't succeeded destroying our hope and dreams. That's why I am here. And you are here. And we North Korean defectors and escapees are standing. 봤어? 오, 찰스. 우와, 진짜? 오, 찰스. 우와, 진짜? 이거 얼마 전에 대단한 분이시구나. 멋지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Security Council members, including U.S. And one thing my containing message is about hope. And in dark and suffering time and past years, I also believed something that I couldn't grab it, but there was a hope I still had. I always believe something good in this world worth fighting for. 저번 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정성이지. 아니 근데 아까 그 화면에 그 영국 국왕 맞죠, 네, 맞죠, 맞아요. 맞죠, 맞죠. 찰스 왕자. 클래스가 좀 다르신 네.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UN 본부부터 30개국에서 초청을 받을 정도예요. 이야. 티모시 조. 영국에서 현실 정치에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만갑이 네.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박지성 선수 생각나고 또 우리의 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만갑 오늘 방송 이후에는 이분도 함께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오신 정치 신예 티모시 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선 꽃제비 출신이었지만 아픈 과거를 딛고 이 탈북민 최초로요 영국의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던진 티모시 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이름은 티머시 조이고 지금 현재 영국 만체스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영국 의회 북한 관련 그룹 사무국장으로서 네. 영국 국회 안에서 이제 한반도 북한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대부분 알아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아까 화면으로 잠깐 뵀는데 그 교황님도 계시고 뭐 영국 국왕님이랑도 이렇게 사진을 좀 찍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찰스 국왕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한 행사에 저희를 초청했어요. 네네. 근데 그 행사가 전 세계 핍박받고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였어요. 네.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난민 출신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란하고 노스 코리아, 북한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받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처음에 그 왕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게 보이스피싱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왕실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헬로. 여기 로얄 패밀리. 한 말을 왜 쓰나? 이상하죠. 아니, 저는 왜 영국 왕실 나한테 전화 오냐고 이거 그 영어를 막 이거 나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뭐라고 전화 왔어요? 딱 영어로. Hello, are you Mr. Cho? We're calling from King's Palace. 킹스 팔라스. 그래서 처음에는 What? 뭐라고요?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안 믿었어 진짜로. 끊어야지.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그럼 저 초청장을 먼저 보내달라 확인해야겠다 했더니 이메일을 고절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북한에서 왔다. 그리고 나서 탈북을 2번 했고 네. 4번 감옥행을 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시간 많으니까 네네. 이제부터 다 얘기하자.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왜 감옥에 넣었고 왜 북한에서 탈출했냐. 한 25분가량을 나누면서 질문을 물어봤어. 이만각 공식 부인인 우리 이성주 씨, 네, 영국 유학 생활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티모시 조를 처음 만났던 게 2015년 말쯤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석사 과정에 있었고 티모시는 이제 학사 과정에 있었고 근데 저희 그 워릭대학교에 한국 학생들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 인권 주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사를 티모시를 딱 모셔가지고 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강당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딱 알았죠. 나 꽃제비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교황님 그 만났을 때 사진 보세요. 그때 아직도 이제 약간 북한에 그게 있어요. 얼굴이 되게 날카로웠어. 꼬제비들은 꼬제비 알아보는 그때 되게 날카로웠어. 그래가지고 스무해 보이는데? 오늘 스마트 보이는 날카로워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나랑 많이 겹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견제했잖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친구들이 가고 저는 저대로 제 기숙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 첫인상에 대한 성주 씨가 그때 되게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상황이요? 그 얼굴이 보면은 그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깨지세요. 그때도 또 꽃제비를 보였군요. 그게 아니고 영국은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성주 씨도 그렇고 많은 한국 친구들이 공부하러 오게 되면 우울증을 많이 타요. 처음에는 음식도 없고 안 맞고 비도 많이 오고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중에 그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예, 그때 첫 인상이었는데 나중에 또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인연이 근데 지금까지 계속 흘러요. 아니 그러면 티모시 조 씨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꽃제비다. 영국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건 아니었어요. 영국 꽃제비. 애매한 게 뭐냐면 왜냐면 스피치 할 때 겹쳐 잘못하면 많이 겹칠 수 사고가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인 거예요. 싸움을 해야 돼. 소수가 2명이야. 이성적인 사고 이정에 꽃제비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밀어내는구나. 저는 딱 누가 더 어려운 이 친구 영어 잘하네. 근데 또 꽃제비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잠재적인 경쟁 관계구나.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부터 그 탈북한 김에 이 영국의 정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티모시 조 그가 어떻게 북한 꽃제비에서 영국의 정치권까지 일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티모시 조 씨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이만갑 제작진이 무려 2달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섭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었는지 자 맨체스터의 어떤 존재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지역이에요. 예전엔 여기가 인더스트리얼 그 자리였어요. 이제 차 배터리랑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 지역이 옛날에 영국 신사들 모자를 만드는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1922년도까지 엄청 많은 양을 여기서 수출했어요. 그 모자. 이 건물들도 다 옛날 그 노동자 숙소나 인천이나 군산 가면 많이 있는. 맞아요. 시화나 빌리 엘리엇 보면은 왜 저런 동네에 살잖아요. They still have the royal family, although royal family, the king or queen, does not directly control the society, but they still keeping the as a historical root. Within that part, they have become today's one of the finest democracies in the world. So when I look at it within British politics and parliament, the Conservative Party is the longest party in history, although it was a ruling party, but through history and process, they have modernized, accepted, reformed, and they continue on that process. So as a big fan of history, when I look at it, I did not hesitate to choose Conservative Party and join the party, become a member and candidate. 컨설베티브구나. 박지연 씨. 이분도 영상에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두 분이. 독재 시스템을 경험해봤고 선거란 그 의미 자체를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지역 주민들의 노미네이션을 받고 후보자로 거듭나고 출마하는 게 한 표 한 표가 엄청 소중해요. Are you going from Sunday? I'm going on Sunday. If I'm a CSHQ staff member, 영국 사회에서 그것도 이 동양인 그것도 각자- 탈북한 네. 남자.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게 다를 텐데 지지하는 곳들이. 대단하시다. 모르겠어 지금 헌던데요. 지금 거의 근접하게 된다고. 어디랑 맞먹어 들어갈지 아니면 몇 개 차이로 내가 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빙했었구나, 그쵸? 거의 상상 못했던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기뻐하시는데? 자, 2023년 5월 이번 지방선거였습니다. 얼마 전. 예. 너무 좋아하세요. 자, 과연 당선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 결과는요, 이만갑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들 믿지 못할 만한 사건이었던 것이 그 보수적인 영국 정치계에서 그것도 영국인이 아닌 탈북민으로서 영국에 건너간 그 정치 신인이 보수당 후보로서 이제 그렇지. 접전을 벌였다. 이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불리한 쪽에 출마를 하신 거예요? 돌밭 이제 처음 출마하는 네. 계기였고 이제 당에 입당하고 그다음 그 공천을 받고 지역을 준 게 이 지역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신인이 이거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일단 돌밭 한번 경험해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선거 캠페인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다음 거의 지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 지역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막 속상해서 이러고 있다가 제 정치 멘터 스승 되신 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쓰자. 니를 소개하자. 당을 떠나가지고 너를 소개해.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탈북했고 감옥행을 했고 2번 탈북했고 영국에 언제 왔고 그다음 공부를 뭐 했고 그 후로 뭐 했고 왜 내가 정치 도전한 이유를 이렇게 2페이지 나눠서 썼는데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돌리고 나서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한 번 있었냐면 이 보수당 마크를 딱 들고 집 앞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왔다고 좋아서 나온 줄 알았는데 문 딱 열자마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요? 너희 당 독재자 그때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인데 너 총리 독재자라고 우리를 다 지금 독다운으로 해가지고 가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28분을 거의 욕을 하는 거예요. 와, 2주씩 가둬놓고 뭐 이런 얘기.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 이게 만약 북한에서 있었다면 이분은 수용소에 끌려갔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으로. 근데 그 순간 그 여기 왜 저는 그렇게 좋은지 저를 지금 상대 후보자로 인정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 당의 공천 후보자로 인정하고 이 당을 대표해서 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그분이 너처럼 욕을 하는데도 끝까지 들은 사람 처음 봤다고.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분을 제가 얘기를 쭉 했거든요. 탈북인이고 영국 왔고 정착했고 대학을 석사까지 나오고 이렇게 정치 도전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 35년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문 두드려본 보수당 후보자라고. 그치. 그 만체스터 지역이 아까 잠깐 동영상에 봤는데 워킹 클래스가 탄생한 지역이에요. 노동자. 그 만체스터에 보면 노동자 박물관이 있어요. 1700년도 말부터 산업혁명이 들어오잖아요, 영국에. 근데 그때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 코튼, 소미랑 생산하고 천 나오는 게 만체스터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등장하면서 노동자 대표들이 나오고 노동당이 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부분이 노동당 뿌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노동자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영국에서 축구가 가장 강하고 전통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네네. 축구가 노동자들에게 공장의 룰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스포츠예요. 공정의 룰은? 공장이 생기고 대규모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규칙을 잘 안 지키니까 축구 경기에 딱 정확하게 경기장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와. 출근하면 공장에서 퇴근까지 못 나가. 한 번 45분 뛰는 거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해. 15분 쉬는 거지. 후반 45분이야. 1시부터 4시까지 또 경기야. 경기가 안 끝나면 연장전 잔업해야지. 그래서 축구의 룰을 가지고 축구의 룰을 가지고 공장의 규칙을 가리킨 대표적인 도시예요. 빨간 카드 보여주면서 넌 잘린 거야. 옐로우. 심판만에 무조건 복종하고 경고하면 아웃이야. 어떤 지역?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데요. 정계 진출 도전까지 한마디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쫓아가다 보면 야, 이거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영화 제작해도 되겠다 하는 또 대단한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탈북을 하셨는데 왜 영국으로 간 거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국이 제일 멀어 보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한반도에서. 아예 완전 맞은편에 있었고 영국 그 외를 보니까 바다가 되더라고요. 한반도가 너무 그 자체가 아픔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그리고 막 그 분노가 자꾸 저한테 그리고 그게 자꾸 너무 근접해 있는 것 같았어요. 막 뭔가 도깨비가 제 이 머리 뒤에서 따라온 느낌. 그래서 당시 여기를 떠날 때 나 다시는 안 올 거다 한반도로. 가서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말도 안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안 올 거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 제일 먼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선택한 게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북한에서 쓰던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티모시 조인데. 네. 티모시. 한국 이름은 조국성입니다. 조국성. 저희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저도 나라저고 국도 나라국이고 성은 그 나라란 성을 하나 자기만의 성을 갖는다. 나라를 갖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룰 조국성. 티모시 조가 영국으로 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아직 티모시 조라는 이름을 얻기 전 이제 조국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티모시 조의 어릴 적 사진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이름 조국성. 귀엽죠? 야, 얼굴이 1980년 함경북도 온성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17세 때 첫 탈북을 했으니까 인생의 반은 이제 북한에서 보낸 셈이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으로 그래도 북한에서는 이 남부럽지 않은 출생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걸로 나와요. 원래 좀 이렇게 집안이 부유했던 편이에요? 그 교육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부유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부모님 둘 다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학교 가면은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선생님이니까 되게 다 챙겨주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던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안에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네. 같은데 뭐 자, 북한이라는 어떤 폐쇄적인 사회에서 어떤 선전선동을 하는 이야기와 이제 역사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실제 역사의 그 얼굴은 다른 모습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책에서 만났던 역사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 같은 거라던가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혁명 1776년 읽었는데 나누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니까 저한테 통제를 하니까 저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 읽는데 나누지 말라 밖에 나가서는 이런 면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때 당시.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거지. 얘가 혹시라도 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제가 여쭤봤던 게 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기자가 되면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북한은 일반 사람들은 여권 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니까 제가 그 질문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신데 내가 알고 있는 역사와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역사가 다른 내용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매우 괴로워하셨을 텐데 내 아들만큼은 온전한 역사를 읽게 했지만 밖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하지만 아들이 꿈꾸고 싶어하는 기자가 돼서 온 세상을 둘러본다는 건 북한에서 불가능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체제가. 아버지가 되게 죄책감이 시달렸었나 봐요. 자꾸 거짓으로 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컨시언스가 있잖아요. 양심. 네,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어쩌다가 충돌이 있는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충돌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쯤이에요? 제가 그때가 9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탈북을 하신 거예요. 중국으로 먼저 나가셔서 9살. 갑자기? 아니면 미리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탈출하셨어요. 아니 아버지만? 혼자? 두 분 다 가셨어요 그때.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 싸늘한 느낌이 방 안에. 그러면 아침 식사를 거기서 같이 나눴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제 가족 다 수용소로 보내졌을 상황이고, 아니면 다 같이 갔다면 되게 위험할 상황이었으니까. 네. 아니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게 이제 아버님이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남겨놓고 부모님 두 분이 이제 탈북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외할머니가 근처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집을 갈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셨고 두 분이. 그리고 떠나고 나서 기차역으로 제가 뛰어갔었어요. 기차가 이미 떠났더라고요. 거기 기찻길에 털크덕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긴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옷 다 꺼내놓고 막 밤새 울고 그다음 할머니 집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 되게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을 느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도 없는 나이잖아요. 9살이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때 당시 말했으면 제가 이해를 못했을 상황이었고. 혹시 중간에 원망스러운 적이 있었다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고, 그 막 설 때랑 명절 때랑 그 생일 때랑
제가 그 맨날 그 막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서 계속 울던 생각 그런 적도 있었고요. 친척 집을 한번 갔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을 기차를 타고 큰아버지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식탁 위에 옥수수 빵하고 이렇게 죽이 있었어요. 김이 몰몰 나는 게 너무 배고파서 들어가서 아 이제 먹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어머니가 있었는데 저보고 밥 먹었냐 하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북한이 당시 많이 굶어 죽어가고 아사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조카가 왔는데 밥 먹었냐라는 말도 안 하고 4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뛰쳐나왔고 그때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빵을 빈 적도 있고요. 이렇게 방랑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꽃제비라고 하면은 아마 티모시 같은 경우는 단신 꽃제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무리 꽃제비였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신 꽃제비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꽃제비를 하다가 친척집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시 다 꽃제비가 돼요. 왜냐하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눈칫밥 먹고 버림받는 것보다 아는 친척한테 눈칫밥 먹고 버림받는 게 엄청난 더 큰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꽃제비던 친구도 이제 나중에 친척집에 들어갔다가 한 2주 만에 다시 저희한테 합류했었어요. 아이고. 어떨 때는 기차 승강대를 이렇게 매달려서 막 4시간씩 달린 적도 있어요. 근데 새벽에 승강대 이렇게 앉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졸아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 기차역에서 트랜스팀에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등이 왜 이렇게 아픈지 좀 봐줄래 했더니 그 빈대가 이제 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울룩불tuk해 이제 빈대가. 그래서 그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바늘 갖고 이렇게 다 찍었어요 하나하나. 등이 막 피가 막 이렇게 범벅이 되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옆에 어떤 다른 꽃제비 친구 어린 2명이 굶어 죽은 시체가 그때 있었어요. 저희 옆에. 아침이 됐는데 그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달고지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픔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거 본 게. 근데 그런 게 안 잊혀져요. 그래도 교사였고 교사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학교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반역자 자식이라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첫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또 곧 존경받던 선생님이셨으니까 와 못 다니겠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 집을 갔고 외할머니를 제가 엄마처럼 의지하고요. 그래서 같이 할머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나이가 차면 뭐 학교는 지금 다니지 엄두도 못 내고 군대 가야 되고 뭐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군대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뭐 밥은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원부 갔는데 몇 살 때? 17살 때 안 된대요. 왜요? 아버지가 배신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 가잖아 내 친구들. 왜 나는 안 되냐고 이거 의무가 아니냐 했는데 너는 블락리스트고 에너미 클래스 적대계급. 예. 출신 성분이 떨어졌죠. 대계급. 에너미 클래스. 그때 딱 드는 순간이 야,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만약 결혼해서 애를 가졌다 해도 내 자식들이 이제 그 딱지를 그대로 이제 반역자라는 그걸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럼 태어난 삶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는 고통 속에서 들어가는 거게. 군대를 못 가게 국가에서 받아 안 주잖아요. 그러면 17살이 되면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티모시 조 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면 조직 생활을 해라. 근데 어떤 데를 보내냐? 국가에서 제일 힘든 계층의 직업을 주는 거예요. 탄광, 농장, 어디 건설, 돌격대 이런 데 보내요. 그렇죠. 이런 데 보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서 그냥 뭐 정말 감옥처럼 일을 하는 건데 거기도 분명 다 계급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출신선 분들 거기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하층 바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 감시를 받아요. 조그만 사건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아니 이게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한 가지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강에 가라고. 아유. 북한에 있으면.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그 라인은 보니까 탄강이 갱이 작아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서 탄을 캐면 수직갱이라 해서 30m 내려와요 직선으로. 와. 그다음 이렇게 들어가요.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거기 간 친구들이 대부분 팔이 잘려온다고 아니면 무너져 죽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동발이 아예 없고 그냥 탄만 캐니까. 완전 고립됐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없거나 완전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 제가 그때 되게 화가 났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이 나라가 공평한 사회주의 나라고 공산주의 나라고 그리고 누구나 다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알고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진짜 김일성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통곡치며 울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신이 죽었다고 진짜로.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그 믿음이 확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나중에 17살 때. 네. 어디 가든 살아남겠지. 살아남자. 그러면 이제 탈북 한 번에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못했습니다. 첫 탈북은 그래 당시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연락이 그래도 계속 됐네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한국에 계시고 저는 남조선이 어딘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고 어린 네. 9살인데. 아버지가 연락이 어떻게든 노력을 하셨네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딘가를 가야겠다고 이제 밧줄도 챙겨놓고 소금도 챙기고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 어떤 분이 집을 문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아버지 보내서 왔다. 와. 그 아주머니 분이 그게 몇 년 만이에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뭐 한 7, 8년 됐지. 깜짝 놀라셨군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많은 원망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왔다 가니까 되게 기쁘고 그리고 떠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또 그냥 가자. 그때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 나누고 곧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을 되게 감시 속에 있었으니까 항상. 네. 그래서 곧바로 그분 따라왔고 그냥 일단은 강을 건넜고 그리고 되게 쏙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을 딱 들이고 나서 그다음 영길이라는 시내를 들어가게 되는데 멀리서 또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7개의 빛이 막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종 머리 색깔, 맞아. 스타일들 이런 게 막 나오고 옷도 막 각종 각양각색의 옷도 입고 청바지가 구멍 난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와 이런 것도 입소 하고. 다른 세상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7년 동안 내가 뭘 배웠지?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왜 미리 도망 안 나왔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른 탈북 분들을 만나서 17명을. 그다음 기차를 다 같이 타고 이제 몽골 국경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뭘로 오셨구나. 옛날 그쪽 루트구나. 네. 18명이 저까지 해가지고 그 그룹 안에 6명인가 7명인가 한 전체 가족이 있었어요. 아기가 2살, 4살짜리 아기들까지 있었고 우리는 가란 방향으로만 한 2,000m 걸었거든요. 근데 계속 가는데 자그마한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렇게 높은 철조망이라 했는데 자그마한 철조망을 3개, 4개 넘었고 뭐가 방향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남의 양방 목장을 계속 넘은 거예요 지금. 목장. 잘못 갔다. 목장을 경계선이 아니라 이제 사설 어떤 네. 목장에 을 넘어간. 계속 중국 땅에서 계속 네, 넘어간. 맴돌고. 그러네. 아하. 어떡해. 그래서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이제 계속 정처 없이 걸었어요. 갑자기 뒤에서부터 차 경적이 울리는데 중국 변방대가 오는 거예요. 아휴. 근데 우리가 계속 그냥 방향을 잃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뛰니까 총을 쏘더라고 저희 쪽으로. 어머. 근데 그 4살짜리하고 6살짜리가 막 엄청 스크림 우는데 주변으로 막 총알이 이렇게 뿅뿅뿅 하면 막 나더라고요. 영화 장면 같았어요. 전쟁통도 아니고. 네, 거기서 다 멈췄어요. 애들이 막 주저앉으니까. 다 잡혔어요. 다. 18명 다 잡혔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잡히셨잖아요. 잡히셔서 어떻게 돼? 변방 감옥에 이제 몇 주가량 있다가 북한으로 다 북송시키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북한을 나가는데 다리가 떨리고 아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왔던 질문들이 여기 그룹 안에
예, 교회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 만났거나 중국에서 그런 걸 만난 케이스가 있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린애들한테 손바닥을 펴보라고 혹시 기도하는 집에 들어간 적 있냐. 그리고 여기 지문 이런 걸 채워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지문 여기에 굳은 살을 발견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협박을 하는 거죠. 니들 손범 다 나와라고 해서 아이들이니까 사실은 겁을 줘버리면 실제로 그런 게 맺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그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이브 일단 구루장으로 저희가 다 들어갔어요. 안에 보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백 명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구름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저는 제 들어가 있던 그 구류장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눕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자는데 아유. 다들 얼굴을 보면은 엄청 무서움과 공포에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서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데 제 등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꾸 저쪽으로 키우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아저씨한테 나 좀 조금만 좀 기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머리를 딱 돌리는데 시체가 팍 넘어지더라고요. 그 등에 안 의지하고 있다가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등으로 이게 피가 흘렀어요 밤중에. 그 피가 제 셔츠에 막 묻어 나오는데 그 느낌이 되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너무 때렸나? 맞은 거예요? 네, 맞은 거. 고문을 당하고 이제 맞으니까. 근데 그 시체를 끌고 내가는데 죽은 시체가 그 이상한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엄청 무섭고 공포감이 들고. 막 손을 이렇게 움켜쥘 정도로 제 살을 꼬집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니 그때 어렸었잖아요. 어렸던 이 조국성 씨도 치료를 좀 심하게 받으셨나요? 제가 그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 선거 캠페인 할 때랑 막 많이 걸으면 캠페인 과정에 몸이 막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서 선거 캠페인을 다닌 적이 있어요. 얼마 안 있고 제가 걸을 형편이 못 됐어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 보니까. 걷지를 못했다. 네. 나중에 지쳐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지탱을 못 하니까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제가 또 할머니 집에. 그리고 이제 24시간으로 저를 감시하더라고요. 근데 내몽골에서 잡혔잖아요. 이게 국경지대에서 잡히면 북한이 두 가지로 딱 처벌이 돼요. 비박 월경자들은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니라 배고프고 잠깐 힘들어서 중국에 갔다가 잡혀 나온 사람들은 우동단련대나 이런 처벌이 좀 가벼운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남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해외로 간다라고 북한은 그냥 정치범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나와도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언젠간 도망갈 거다. 근데 아까 취조를 받으시고 할머니 딱 뵀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막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네. 어디 갔었냐고. 그리고 이건 뭐냐고 하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할머니한테 많이 미안했고요. 본인도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한테 얘기를 못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할머니가 그래도 저를 빨리 회복시키겠다고 그때 좋은 약을 구해오시고 막 그 뭐라 그래 북한에서는 그 미꾸락지 예 이런 거를 사다가 말려가지고 가루내고 거기다가 다른 약재를 섞어가지고 저를 먹이다 보니까 제가 3일 만에 걸을 수가 있었어요. 되게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좀 건강해지면 이제 다시 취소 들어갈 것 같다 했고 할머니한테 도와주세요 나.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할머니한테. 근데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도와주시더라고요. 찾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탈북할 때는 이게 더 공포스럽거든요. 첫 번째 탈북하다 붙잡혀서 취조당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야, 한 번 더 잡히다간 이거 사실 총살될 수도 있겠다. 알지. 이런 공포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또 몽골로 가셨어요? 몽골은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가고 못 간다. 위험해 진짜 몽골.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 분하고 이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청도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칭따오요? 네, 연방에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멀리 갔네요. 네, 되게 멀리 갔어요. 가서 치료를 받고 한 달 가량 치료를 받고 이제 두 번째 탈북은 상해에는 미국 학교다. 오. 상해에 있는 미국. 네. 상해. 상해 미국 상해는 뭐 미국 학교로 들어. 상해만 해도 국제도시인데 거기 있는 미국 학교. 네, 저 북경역에 가니까 그 다른 탈북인 여성 8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9명에서 상해까지 기차를 타고 네. 그 우리가 들어갈 때 일단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학교, 네.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국제학교 담장이 높았어요. 거의 한 1.5m 이상이라고 할까? 그게 다 8명 여성들이었어요. 어린 친구가 11살이었고 제일 어린 친구가. 그나마 제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의 땅 해가지고 넘었어요. 예, 저는 그 어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경찰이 막 제 신발을 막 벗기고 저는 발버둥질 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넘었어요. 넘어갔고 우리한테 종이장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우리는 북한 난민이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를 미국 국제학교. 네. 들어가가지고 그 교장한테 보였어요. 근데 학교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 막 뛰쳐나오고 지금 난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장이 나오더니 일단은 앉아 있어라. 어디 가서 전화를 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대사관 측에다 전화하겠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던 한 20분 있다 나오더니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디플로마틱 그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 파실리티가 아니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중국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인데 대사관이 이제 후원을 하고 대사관 지역처럼 취해법권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취해법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손을 못 쓰는데 상해에 있는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해법권 구역이 아니고 어떻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 진입이 무산됐을 때 너무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9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 9명이서. 그 경찰이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질질 끌고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막 당기고 하니까 패기 시작했고 막 이 과정.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 13살, 12살, 13살 이런 학교 학생들이 막 눈물 팡팡 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경찰차에 끌려다 실려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상해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잡혔으니까. 2번째는 총살당해요. 그것도 너무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북한 입장에선 세계적으로 망신됐다. 망신시켰죠.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절망적인 마지막 이제 위기를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조국성 씨가 티모시 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건 맞아, 나 깜빡하고 있었네요. 무사히 오셨어요. 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결국 이제 자유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감옥에 딱 갔는데 7명의 제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그 미국인도 있었고,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깡패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네. 각 나라별로 지금. 네. 처음에 가서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사형을 지금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네네. 가면 죽는다. 막 우니까 밤마다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어 자꾸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깡패 아저씨한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눈이 뭐 이만하고 머리도 막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면 되게 무서워요. 이 정도면 마동석.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왜 우냐? 네. 그래서 제가 왜 울어? 차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봐 하면 주는 게 있었어요. 너 시간 있잖아 감옥에. 근데 까만 책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깡패 아저씨가. 뭐야. 하신데 회개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한번 너 진짜 살고 싶잖아. 설마 이 세상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말에 저 미친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 죽는다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그런 책을 평생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읽으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우는 대신 한번 기도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이 산타가 와서 선물 달라고 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엄청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방문을 왔어요. 저를 감옥 밖에서. 근데 저는 저를 방문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있냐면 북한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거의 풀려가지고 끌려다 가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두 분이 딱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얼굴이 아니고 다른 분의 환한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한 분은 한국 대사관 그 외교관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너 되게 행운하다. 중국 당국이 개의한 결정을 내려서 너를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추방 내렸구나. 나하고 우리 8명 다 그룹을 이제 다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필리핀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외교관 여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때 당시 상해 학교에서 잡혔을 때 네. 거기 목격하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 13살짜리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썼다요 기자한테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어요 지금도. 네. 이메일을 네. 썼다고요?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혹한 그 강경을 목격했다. 끌려가는 모습이 트라우마틱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도울 방법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기만 했다. 근데 이들이 북한 가면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측에서 또 증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이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이 국제적으로 보도의 힘인데 당시에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미성년자 아이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중국 당시 국경절 연휴였어요. 그런데 그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북송이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라고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그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국이 눈치를 봤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2004년도면 한창 중국이 올림픽 유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이목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맞네. 연휴 끝나고 정말 중국이 바로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이런 사례가 요 케이스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징 올림픽을 무조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외신에서 떠들어대니까 망신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켜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죽하면 또 한국 대사가 그랬습니까? 이상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아니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올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하면은 더러운 화장실로 참 악명이 높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럿이 쳐다보면서 보고 다 같이 옆에서 뭐 니하오 니하오 짜샹하오 하면서. 근데 시진핑 주석이 2가지를 엄명을 내렸어. 첫 번째가 뭐냐면 올림픽 이전에 모든 화장실을 다 개조하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2008년도 이전에 중국에서 택시 타면은 별의별 이상한 일들 많이 발생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엄명을 내렸어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택시기사는 바로 면허증을 박탈하겠다.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북송을 했다. 이거는 국제사회 비난이 뻔한 상태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추방을 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필리핀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필리핀 딱 내리니까 경찰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1등석으로 태워주더라고요. 아, 곧바로 거기도 1박 2일 뭐고 없고? 아니, 한 몇 시간 정도 체류했다가 네, 그래서 한국을 왔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네, 국정원에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네, 왔는데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처음에.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을 곳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생활하신 거예요? 망명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보내진 게 볼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볼튼 하면 아마 이청용 선수 기억이 날 거예요. 볼튼 먼저. 그러네요. 일단 정착을 딱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일단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이 갔던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노숙자들을 음식을 주고 제공하는 쉼터였어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나 물어봤어요.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바디랑귀지 써가면서. 근데 이분들이 나보고 설거지 할 줄 아냐고 해요. 나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그때 배운 게 영국 티 앤 커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제가 티하고 커피를 대접하면서 각 잔이 나갈 때마다 그 노숙자들 분들한테서 영어 한 단어씩 받았어요. 제가 give and take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마 한 1000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단어를 제가 그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첫 시작이었고 영어를 배우는 게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가끔씩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We love you, 사랑한다. We love you. 그게 되게 아무도 없이 이렇게 힘들 때 그 누군가 사랑한다고 단어를 쓰면 느껴져요. 이게 팍 꽂혀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네. 같이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그와 동시에 이제 펍에도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듣는 거를 익히려고요. 그래서 펍에 나갈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기 썼어요. 난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같이 앉아있기만 해주세요. 그냥 듣고 싶습니다. 리스닝을. 그럼 질문만 두 가지씩 가져가요. 축구에 대한 질문하면 사람들이 미쳐요 완전. 네. 맞아. 네, 한번 찌르면 그냥 터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 자동으로 리스닝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이 필요하네. 네. 그래? 그래서 거기서 주말마다 거기 나가서 그 환경 속에 앉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중고시장 나가서 CD를 1파운드 2,000원에서 그때 당시 한국 돈 2,000원 주면 그런 영화 CD를 4개, 5개씩 줘요. 중고시장 가면은. 그걸 갖다가 계속 보았어요. 야, 진짜 치열하게 하셨네. 재밌다. 영어가 이게 어느 날 탁 튀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일단. 얼마나 공부하니까 영어가 탁 튀던가요? 대학을 신청하여 들어갔을 때도 이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건 들리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전부 다. 근데 한 5년, 6년 하니까 꿈에서 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니, 저기 대박이다. 여자친구 생기면 되게 빨리 는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뭐 여자친구도 중간에 조금 생기고 하셨어요? 연애나. 제가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 연애를. 보수는 연애. 아니 그게 그런 보수가 아니고. 그럼 나는 지금보다. 근데 그럴 여유가 제가 밥을 사줄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돈도 없고 데이트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없고. 상황이 아니에요. 예. 여력이 안 되는. 아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있지 않나요 대학에? 대출. 학자금 대출. 비싸잖아요. 나중에 와, 언젠가 9,000파운드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돼. 제가 지금 석사까지 나왔는데 빚이 한국 돈 한 2억 정도 있어요. 매달 월급에 저렇게 뛰어들어요. 야, 내가 대박이다. 석사까지 하는. 비비고 이렇게 웃는 건 이상민도 잘 안 웃었어. 이상민도 그렇게 웃진 않았어. 근데 10억이 빚을 진다 해도 저는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왜 북한에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북한 2,500만 주민들이 왜 피해자로 감옥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는지 그거를 그때 당시 몰랐는데 그 교육의 힘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English. 1, 2, 3, only English.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원투쓰리 뭐야? 이만감 올 잉글리시 굿. What is he talking about? I have no idea. only English. 유성 잉글리시. English? What do you wanna ask? 퀘스천. Okay. What do you wanna ask to him? What do you wanna ask to him?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어이. 나이스 미슈. Thank you. I'm a big fan.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only English. 사람이 눈 떠서부터 물 내리고 돈 쓰는 거 시작이에요.
먹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낮에는 계속 그 학교를 다니면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주말에나 주말 낮에는 그 피자집 그 일하는 아저씨가 운영하는 피자집이었는데 와이프가 한국 분이었어요. 네. 저를 되게 막 챙겨주고 집에 들어갈 때면 막 피자도 챙겨주고 그 도넛 케밥도 막 비닐에 싸가지 넣어주고 네. 그리고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루에 6,000장씩 돌렸어요. 와, 6,000장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선거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선거 때 전단지를 돌리잖아요, 다니면서. 야, 그게 또 그렇게 와, 나 주변에 전단지 알바한 친구들 많았거든요. 6,000장을 어디다가 할수 있다. 6,000집을 가서 돌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 근데 그거 해야만 이제 돈이 거기서 나온 돈이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말 그 밤에는 이제 한국 식당이 만체스터에 있어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나 이청용 선수가 즐겨 찾았던 한국 식당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와서 40년 전에 연 식당이에요. 최초.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주방 어시스턴트로 하면서 토요일하고 금토 하면은 100파운드씩 안 됐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되게 챙겨주느라고 일부러 막 10파운드씩 더 올려주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선전수전 다 겪고 맨체스터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정치권에까지 발을 들이게 된 겁니까? 정치에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꿈에도 그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영국에 갔을 때도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마치고 수능 공부한 것도 이제 개인적인 편인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치기공대학을 갔어요. 그걸 졸업하면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치과의사 시험 패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치기공대학도 영국은 직접 임상 들어가서 하는 거를 다 배워줘요. 환자 치료하는 것까지. 약간 치과 의사 상이 있으세요. 약간 치과 의사 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파란색 가운 입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 성적은 잘 나오고 저도 재밌었어요. 이제 그 생물이나 그 해부학이라는 공부하는 게 재밌었는데 자꾸 이게 여기가 아프더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여기가 자꾸 아파져가지고 마음이 자꾸 뭔가 방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과정에 내가 도대체 뭘 원하지, 뭘 공부하고 싶지 하다가 결국은 1학년 마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게 제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찾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저희 탈북민 한 분의 간증 스토리를 이제 잠깐 일요일 예배 갔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만약 영어를 하면은 학생들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싶다. 근데 그게 팍 꽂히더라고요, 저한테. 난 지금 영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배워가지고 학생들 들고 다닐 수 있냐. 그런 과목을 막 뒤져보다가 번개 국제 외교 정치에서 그걸 배우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도 알 수 있고 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상황도 알게 되고 그 시스템 깊이로 막 뛰어들어가 두져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공부한 그 성적을 가지고 정치대학에 전화를 했어요. 나 좀 신청할 수 있냐. 근데 뭐 정치적 배경이나 그런 건 없다. 아예 모른다 했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대요. 받아주겠다. 당시 그 A레벨 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정치 외교 학과를 살포드 대학교라고 이제 만체스터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딱 일단 들어는 갔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시기점에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영국 상원 의원님이 데이비드 올튼 상원 의원님이 TV에 나왔어요. 그분이 TV에서 북한에 대한 참상을 그 영국 청문회에서 막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와, 되게 그 순간에 제가 희열을 느꼈어요.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영국 TV로 나온 정치. 네. 그래서 리서치 해가지고 그분 이메일을 찾았어요. 찾아가서 이메일을 했어요, 그분한테. 네, 24살의 탈북 청년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학과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3분 만에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3분 만에. 근데 그분이 답장을 주시면서 대학으로 올 수 있냐? 보고 싶다. 이렇게. 갔는데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 그 서기가
누굴 찾아왔냐 해서 상원 의원님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어디서 왔냐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다리를 막 떨더라고요. 그러면 손이 막 이렇게 떨면서 전화를 하면서 David, there is someone from North Korea wants to see you. 북한에서 온 젊은 친구가 지금 보러 왔다고. 총 들고 왔을까 봐. 특히 그분이 북한인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리신 분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고 그다음 얘기를 나눈 과정에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그랬어요. 정치학과를 이번에 액셉트 받았습니다. 오퍼를 받았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합니다 했더니 right choice, 네가 현명한 선택했다고. 이제부터 내가 네 스승이고 멘토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정치계의 어느 한 도전으로 만든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영국의 정치 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영국은 아직도 귀족, 백작, 남작 이런 그 계급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42년째 정치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있고 그 영국 총리가 이분을 노미네이션 해주는 거예요. 총리 노미네이션 받고 상원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상원 의원으로. 그래서 여왕이 수여식을 해주고 남자 그 수여식을 주시고 그때부터 상원 의원님으로. 근데 대신 당 소속이 없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세상 그 세월 남자. 네,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20몇 년 동안. 알톤 경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만났는데 그 알톤 경은 제가 처음 만나는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티모시가 너한테는 어떤 존재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형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당신한테 티모시가 어떤 존재냐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He's my stepson. 오. 그는 나의 양자다. 자, 꽃제비 생활까지 겪고 영국 영주권까지 따게 됩니다. 자, 과연 그의 생활은 어떤지 저희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It's vibrant city, Manchester, isn't it? I like to be in Manchester. Huge shopping center around, many people. I am quite prospect to continue my life in Manchester. If my politics continue to grow in this area, of course I would happy to represent one of the constituencies in Manchester. I'm putting my phone on Do Not Disturb. 이 공간이 제 사무실이에요 이게. 집 방이기도 하고 이제 사무실로도 쓰는데 보게 되면 뭐가 많아요. 책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게 되면 다 의회 그 영국 의회에서 진행되는 그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책들이에요. The first thing I usually do in the morning, I go Korean news. You know, as you can see, a neighbor and click the political section. Particularly, I go through the North Korea section news, what's been happening. As you can see, that it's Korean news. Now is what? 노스 코리안 섹션이 있어요. 북한 뉴스를. NK 뉴스가 있어. 김정은 열차 우스비스크 진압 북진 중. Kim Jong-un is now on his way to Russia 며칠 전이네. for a meeting with Putin. So that's my first part as APB's North Korea secretary. I have to know what's going on, the first thing. And then I deal with party stuff and the projects I'm involved in. This is a Korean War Memorial Statue, and it is written here, Korean War 1950-53,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영국도 참전했잖아요. 영국이 미국 다음 두 번째로 파병을 제일 많이 한 많이 나라예요. 했죠. 6만 명. 영국한테도 한국 전쟁 끝나지 않는 비즈니스 타스크라고 써 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일하는 거 괜찮아요? Are you okay with mom and dad? No, you work with them here. Oh yeah, it's fine. This is a Korean restaurant in Manchester. It's called Koreana. I actually worked here about 10 years ago, and I started working washing dishes. It was the time I was studying in college. I needed money, and this restaurant, and also the owners, managers of these restaurants, they really took care of me, and I worked hard in return.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상 좋으시다. 진짜 인상. 똘똘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금방 잘 알아듣고 일 잘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었어요. 처음엔 좀 신기했죠. 왜냐하면은 뭐 한국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근본적으로는 뭐 다 똑같죠. 같은 한민족이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별로 다르지가 않다. 그런 걸 많이 느끼죠. I love to come to market, not only because of I love to the shopping, but also see how that price has been changing in the past few weeks or during that period. 시장 조사까지 하시네요. 정치인이니까 또 이런 거 조사를. 그치 중요하지. And any place, any country I go to, I usually try to visit the country's market, and then you can see that country's economy. Yeah, so it's my hobby, and that's my favorite sweet corn. 아, 강냉이. 강냉이 찾으셨구나. Corn is main food. It's hard to imagine if you're an ordinary person having white rice. So that is certainly different life and living standard I have today in Manchester. 지금 모리선이요. 저희 당대표님하고 제 선거 에이전트 하셨던 분이 올 거예요. 저분이 여기 지역에 이제 보수당을 창립하신 분이거든요. 이 체임사이드 지역구에. Sit out the way at the back there. Lady Cop agent. Your special agent. She's my special agent for 3 times. Yeah. And your chairman and president. Yes. Don't forget And that. she's still the president. 그렇지, 조크가 있어야지. When Tim first joined us, it was a bit of a shock that we were looking at a member of our Conservative team that had actually come from North Korea and arrived in the position that he was in with us. 되게 엄청 강한 보수입니다. 영국 보수. 영국 보수. We realised that the journey that he had made to be here with us and the sacrifices he had made, and everybody was full of admiration for what he'd achieved. He's compassionate, he's caring, genuinely. He's a genuine young man that would be there for anybody in need,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or political persuasion. A lovely, lovely young man. 자원봉사 푸드방크. If this country was actually established upon, they should not have no phone, no internet, not YouTube, not Facebook. Kind of shocked, kind of. Yeah, it's a lot to take in. It's a lot to take in. It's quite saddening, to be honest.
Like, he probably appreciates democracy a lot more than we do because we take it for granted, I guess. Yeah, no, for sure. 지역 주민들의 노미네이션을 받고 후보자로 거듭나고 출마하는 게 한 표 한 표가 엄청 소중해요. 뭐 영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티모시 그 자체로 더 다가갔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보수당 후보도 아닌 그냥 산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 진실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심을. 그래서 그 과정이 특히 저를 후보로 인정해준 그 부분에서 저를 견제한 그 부분이랑 저를 되게 용기를 줬어요. 제가 그 의원님이 저를 처음으로 어남 그 영국 펍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 근데 국회 그 펍에 딱 들어갔는데 의원님들이 상하원 의원님들이 거기 앉아서 피쉬앤칩스를 드시면서 와인 한 잔 넣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 이게 정치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정치다. 그게 저한테 원동력 그때부터 저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가 거기서 전달됐고 저한테. 그 티모시 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북한에서 왔다는 뭐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교육을 사실상 거의 받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어려운국에서 공부해서 그다음에 대학까지 가고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와서 또 노숙자를 돕는 등 그 풀뿌리 운동들을 좀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당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적격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단지 뭐 그냥 특별한 스토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줬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탈북민 최초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티모시 조. 아까부터 이 결과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야기를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직 모르거든요. 이거 무슨 대선 같은 보다 더 궁금하네. 대선 같아. 과연 어떻게 됐을까? 티모시 후보. 이게 지난 5월 선거였죠. 따끈따끈한 선거였어요. 영국 선거를 중계로 볼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Whilst we stand for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t's clear that Tim is passionate about the area that he now lives in. He cares about the people and he genuinely wants to make the area a better place. And I've got a lot of respect for Timothy. 오, 막 뭐라고 하질 않네요. 젠틀. 젠틀. 이미 주사인을 던져졌으니까. Show Timothy the Conservative Party candidate. Show Timothy the Conservative Party candidate. Show Timothy the Conservative Party candidate. 666.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동당 후보자들이 얼굴씩 뭐 흐려져가고 있어.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이겼으면 큰일 났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도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정치권으로 도전해서 지금은 지방선거에 불구하지만 나중에 계속 도전해서 청소년 잘 봤습니다. 진짜 바쁘시다. 아니 제가 낙선하신 분이지만 박수 쳐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멋있는 게 이 맨체스터의 덴튼이라는 지역구잖아요.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의원 선거인데 우리 구보다는 훨씬 큰 지역인데 이 영국은 구의원 임기가 2년. 그러니까 2019년, 2021년, 2023년 5월마다 세 번째 이 지역을 계속 도전을 했는데도 떨어졌는데 제가 좀 서칭을 해보니까 표 차이가 점점 갭이 줄어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2023년 지난 5월 선거에서는 아까 이제 노동당 후보가 처음에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았다가 가까스로 이제 신승을 거둔 경우인데 한 번 더 출마하면 여기서 당선될 것 같은데 더 큰 사이즈의 영국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해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려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 트라우마의 장면인데 계속 제가 철창문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봐요, 제가. 매번 감옥 갈 때마다 철창을 잡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다보면서 언젠가는 여기를 나갈 수 있을 거다 했던 그때 이제는 오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과 나를 믿거나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지금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티모시 조가 이제 영국에서 당선된 의원이 된다. 그럼 이건 세계적인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인종도 다르죠. 문화도 달라요. 정치 체제도 다르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영국인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승리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자유의 승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꽃제비였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세상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된다. 이거는 자유만이 줄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티모시한테 이제 친구지만 영어로 이제 잠시 응원을 한다 그러면은 Timothy's hope is never lost. I'm rooting for you. Go for it. 언젠가 정말 잘하시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셔서 진중훈 교수가 심는 그날까지 진중훈 교수가 심는 그날까지 교수님이 씹으면 진짜 유명해진 건데. 좋습니다. 봐요 이제. 거물이 되세요. 거물이 한번 가임.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언제나 이방인이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적대 계급이셨고 중국에서는 탈북자의 신분이었고 또 영국에 가서는 낯선 동양에서 온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노래한 음악이 하나 있어요. 영국 아티스트 스팅의 곡 중에 나는 뉴욕에 있는 영국 사람입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English Man in New York이라는 말이 네, 유명한 노래예요. 나는 빵을 한쪽만 구워 먹고 외국인이죠. 나는 커피보단 티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를 해요. 되게 매너가 유명한 노래지. 사람을 만들죠. 태도가 결국 나의 어떤 삶을 만듭니다라는 또 뜻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미래 의원님의 주제곡으로 이 곡을 항상 가져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다. 이거 감사합니다. 와. In order to follow the hope, you need faith. They haven't succeeded in destroying our hope and dreams. That's why I am here. And you are here. And we North Korean defectors and escapees are standing. 왜 어머니 얘기는 안 하세요? 어머니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저 5년 전이라는 건 한국에 오기 5년 전이야 아니면 아니요,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미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 근데 어머니가 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당시 하반신 풍을 가지고 병원에 몇 년 동안 계셨더라고요.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셨던 질문이 아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버스였는데 와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하고 어머니한테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이미 용서했다고.
용서한 지 이젠 얼마 됐고 어머니 나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국회 들어가 인턴 보좌관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도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우신다고. 그러니까 2시간밖에 지금 이제 2시간밖에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손을 다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고 제 전화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2주를 더 사셨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힘이 막 나오셨나 봐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대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초대형 비리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알만한 인물들이 엮인 차명회사를 운영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으면서 불법 청탁을 들어주는 이걸 현송원이 저질렀다. 막말을 찰지게 하기로 유명한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권력이 높다는 거예요. 취업 비리, 입시 비리, 병역 비리, 입당 비리, 권력형 비리와 꼼수를 다 지은 인물이다. 김정은이 직접 제보한 비리 혐의를 갖고 있는 김덕훈 내각총리. 내각총리의 혐의는 직무태만. 채널 A